예, 그런데 문제는 이 복역 중인 사형수들 교도소에서 불량하게 지내기도 하고 또 이들에게 들어가는 혈세가 상당하다고 하더군요. 지난번에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일부 그 사형수들 중에서 교도관 뭐 폭행하는 그런 일도 있었다. 네.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사형수이긴 한데 사형을 당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은 겁나는 게 없는 거예요. 그런 사항인데요. 지금 이제 그 뭐 유영철 같은 경우는 지난 2014년에 소지품 검사를 해보니까 USB에다가 음란물이 나와가지고 적발된 적이 있고요. 또 이제 정두영 같은 경우는 이제 탈옥을 시도하다가 실패한 그런 것도 있습니다. 굉장히 중요한 것이 국민들의 불만이 왜 사형 선고를 해놓고 집행하지 않느냐. 그리고 이제 무기징역을 선고를 했는데 20년이 지나면 가석방으로 해서 나오는 그런 경우들이 많고 또 상당히 이 사람들이 들어가서 모범수로 있다가 나오면 한 뭐 25세 정도 돼 가지고 무기징역을 받는다 하더라도 어떤 계산상으로는 한 40대 중반에 나올 수 있다는 거죠. 한창일 때 나오는 거죠. 그렇습니다. 거기다가 사형수 1인당 밥값, 의류 또는 뭐 여러 가지 의료비 같은 경우가 한 사람당 그 3천만 원 정도가 드니까 59명에 대해서 연 18억이니까 10년이면 180억이에요. 네.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국민들이 뭔가 좀 이렇게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품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. 예, 그래서 뭐 무기 또 석방 없는 무기, 뭐 가석방 이런 가석방 없는 예, 무기징역 이런 뭐 법 개정도 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사실 97년이 마지막 사형 집행이다 보니까 사실상 사형 폐지 국가 아니겠습니까? 이건 어떻게 손볼 수 없을까요? 그렇습니다.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형제도가 폐지된 것은 아닙니다. 예. 그러나 이제 사형 집행을 하지 않고 약 10년이 이제 경과하게 되면 사형 폐지국으로 간주가 네네. 되는 거죠. 이게 사실은 뭐 자기 손에 피 묻히고 싶은 사람들이 없는데 네. 지금 이제 국가별 뭐 사형 집행 건수 같은 경우를 우리가 본다 하더라도 뭐 사형시키는 나라들은 다 있어요. 예. 그런데 이제 최근에 그 헌법재판소에서 조만간 이 사형제에 대한 이것이 위헌이냐 합헌이냐 여부에 대해서 이제 결정을 할 텐데 이미 지난 그 두 차례에 걸쳐서 이 사형제도는 합헌이다라고 나왔거든요. 네. 만약에 합헌이 나게 된다면 이제 뭐 사형제를 그대로 유지를 할 수가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같은 것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간헐적으로 사형을 갖다 시키고 미국 같은 경우는 누진형을 해가지고 60년, 80년 그리고 뭐 100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뭔가 우리 그 국민들은 국가가 대책을 세우기를 기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알겠습니다. 사건 사고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우윤성 교수님 고맙습니다.